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이미 미군의 한반도 핵전쟁은 실행 단계에, 그러니까 미국 MD는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싸나운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이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페이크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 사드는 이제 우리 다 아다시피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의 한 단위로, 포대 하나쯤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이 미국 미사일 디펜스 체제의 한 단위이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MD 체제에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MD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군사적 대치를 해야만 할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를 포대 하나 정도, 요격 미사일 부대 하나 정도를 한국에 두는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결을 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우리나라 이 군부는 기본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기가 모두 미국의 무기고 60년 동안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뭐 엄청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문제를 군인들에게만 맡겨두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뜻대로 사드가 한국에 바로 배치되어 버릴 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매우 진지한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바로 그 논란이다, 고민이다.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써야 하는 군사비를 1조 달러 정도로 잡고 있어요. 또 미군이 약 15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북한의 침공은 막되 그런 비용과 그런 생명의 희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핵전쟁인 거죠. 미군이 전방에 있는 전투부대를 모두 빼가지고 평택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유사시에는 배를 타고 한반도를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반도를 포기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여기는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군이 함부로 포기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이 전략의 일환인 거죠. 이미 미군의 이 한반도 핵전쟁은 실행 단계에 한참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친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교역이거든요. 우리가 600억 달러 이상 중국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중국을 적대시한다라는 것은 매우 그 나쁜 안보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군인들은 그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보지를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 사람을 거꾸로 돌려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수 쪽의 한미일 동맹을 신봉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한 시각도 있어요. 하나는 이 중국하고 너무 친하다. 또 하나는 일본을 너무 싫어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큰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언론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사드로 굉장히 압박을 가해야 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그 순간 전쟁이 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사드를 방어무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리죠. 중국이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ICBM인데 그것을 여기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사드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가 감시함으로써 그게 꼼짝 못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공격인 거거든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만약에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된다 하면은 제1 군사적 타격 목표가 무조건 한국에 있는 사드 포대가 되는 거죠. 미래의 전쟁은 미래라는 게 뭐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이 전투기 전쟁이 아니고 미사일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라는 거는 굉장히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페이크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 김일성, 그 막강한 김일성도 항상 군을 앞세웠고요. 김정일도 항상 군을 앞세우고 군을 대접을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선군 정치가 그거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 가지고 경력부터 권력 기반까지 너무나 일천한 김정은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거는 그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 겉으로 신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역학 구도가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은 장성택을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군부의 압력에 의해서 장성택을 끝까지 보호하다가는 자기도 결단이 난다는 위협을 느끼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계속 그 위험에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